네, 장관님과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마지막인데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리 지역의 민원 사항이기도 하고요. 예. 지금 우리 광양에 포함되어 있는 여수 석유화학 산단 쪽 부두 한 21개쯤 되는 것 같은데 예. 이 부두가 행정구역은 여수시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예. 69년도 석유화학 산단 배부두로 개항한 3일항은 86년 군사정권 시절에 광양항으로 일반적으로 통합이 되어버렸습니다. 넘어간 군사정권 시절에 대부분의 시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일방적으로 광양으로 통합이 되고 그 후에 여수항은 이제 완전히 소외되고 우리 여수 시민들의 상실감 커지고만 있습니다. 그 와중에 광양 컨테이너 부두 조성으로 지게된 1조 800원의 막당 금융구체, 이는 2011년 출범한 여수광양 항만공사로 승계가 되었고 여수 쪽 부두에서 벌어들인 3천억 가까운 수익금 대부분이 부채 변제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장관님, 우리 네.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지난 9년 동안 투자한 주요 사업비의 몇 프로 정도를 여수 쪽 부두에 투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거기 이제 구체적인 수치는 안 갖고 있습니다. 예, 전체 204억 투자됐는데요. 전체 투자비의 9%에 불과합니다. 여수 쪽에서 전체 수익의 3분의 1 이상, 34% 이상 수입을 올리면서도 여수 쪽에 투자는 전체 10분의 1로 안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주소입니다. 아마 여수 쪽에서 벌어들인 한 3천억 가까운 비용을 국가산단 부두 쪽에 계속 투자했더라면 우리 여수 석유화학 산단 부두는 또 현대화됐을 것이고 현재와 같은 막대한 채선 상황이라는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거기엔 동의하시죠? 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제2석유화학 부두를 좀 짓고 있고 질 계획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 제3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투자 규모를 살펴보면은 지난 10년 동안 광양항에 2조 8천억 원이 투자되었는데 여수항에는 3천억 투자에 그쳤습니다. 신북항 짓느라고 또 그런 거죠. 예. 내년부터 30년까지 시행되는 제4차 국가항만 기본계획에서 광양항과 여수항에 소요될 사업비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는가요? 미래 계획이시니까 모르시겠죠. 계획을 보게 되면 광양항에는 3조 7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고 여수항에는 512억 원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여수항과 여수시에 대한 투자할 때 좀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한때 투포트 시스템 부르짖던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물동량 이제는 뭐 부산항은 쳐다볼 수 없게 됐고 인천항에 뒤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부족한 물동량 공급을 늘리겠다면서 광양항 배후부지를 만들어서 새로운 공장을 유치하고 있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서야 우리 산단 추가 배후항만 기능을 담당하는 일촌 2산단 또 제3준설도 토기장 사업을 발표했지만 좀 늦습니다. 더 빨리 당기셔야 됩니다. 정작 여수 국가 석유화학 산단은 지금 공량 용지가 부족해서 난리인데 엉뚱한 바다 건너편에 뭐 땅을 만들면 뭐합니까? 붙어있는 아까 준설도 투기장하고 율촌 2산단을 하루속 좀 준공을 해서 필요한 기업들이 필요한 공량 용지를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현재 여수항 광양은 별도 개항장으로 지금 독립된 항구로 운영되고 있어서 이 서비스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광양항에 입출항하는 대형 화물선들이 정박에서 대기하면서 유리나 물 등을 공급받는 곳은 여수항 앞바다입니다. 아시겠지만 세계 박람회장으로 뭐 여수 신항이 없어지면서 이제 청수를 공급하는 시설도 없어서 이제는 여수항에서 4시간 왕복해서 걸리는 광양항 포스코 제품부두까지 가서 물 싣고 와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관리청은 여수 광양항만 1개인데 개항장은 2개로서 하여튼간에 이게 이용 선박하고 이 서비스 업체들의 불편 아주 심각하다고 지금 원성이 많이 하여튼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이런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여수 광양을 통합해야 된다. 하나의 개항장으로 운영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지금 많이 일고 있습니다. 저는 여수 광양의 통합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여수 광양 컨테이너 물류 중심 항만에서 이제는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 새로운 해운 물류 시스템을 좀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광양을 우리 컨테이너 물류 중심 항만으로 고집하지 말고 석유라든지 LNG 등 에너지 특화 항만으로 좀 집중 좀 육성해 주십시오. 알다시피 지금 뭐 여수에는 석유공사 원유 비축 기지도 있고 오일러브 코리아 비축 기지도 있지 않습니까? 새롭게 묘도에 지금 한양에서 LNG 허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초대형 유조선 등이 여수와 남해 사이 바다에서 해상 한적할 수 있도록 좀 허용을 해 주십시오. 수요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새롭게 수요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허용했던 여수의 그 대형 하여튼 화물선들 해상 한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면은 연 430억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이걸 못하기 때문에 홍콩 앞바다에서 이 연간 한 180여 되는 해상 한적을 국내 선박들이 하면서 430억 외화를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했던 겁니다. 했던 것인데 태안 앞바다 뭐 해외 스프리트 사고 때문에 갑자기 금지시키고 지금 묶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게 이제 해상 교통로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자꾸 지적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저는 당장 그 해상 안전 교통 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상 교통 안전 정밀 진단 용역을 내년에 한번 해보십시다, 장관님. 예. 해서 뭐 이상 없다고 하면 해보는 것이고요. 안 된다고 하면 결단을 내주셔야지. 이것도 저것도 않고 그냥 그 20년 가까이 묶어놓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장관님 뭐 그럴 의향이 좀 있으십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셔서 제가 예. 그 부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챙겨봤는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충분히 논리가 합당하고요. 예. 저희가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전제를 안 깔고요. 예. 정말로 용역을 갖다 객관적으로 해서 사실 앞전에 했던 그 용역 결과는 이 안전성 부분은 조금 약하게 다뤄주고 경제성 부분만 상대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안전 문제까지 포함시켜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나오면 그걸 가지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부탁합니다. 하여튼 해상 교통 안전 정밀 진단 용역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이제 여수 광양의 더 큰 미래를 하여튼간에 위해서 23년 되면은 여수항 개항 100주년을 맞습니다. 새로운 좀 그림을 그려주시길 바랍니다. 해수부하고 항만공사가 지역사회와 함께 큰 그림을 그릴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장관님 동의하시죠? 예. 예. 해수부에서 뭐 공사에만 맡겨놓지 마시고 직접 좀 그림을 그려서 여수항은 세계적인 해양관광 중심 항으로 또 여수 광양 남한 항들은 세계적인 하여튼간 해운 물류 항만으로 새롭게 좀 그림을 그려서 지역사회의 갈등도 해소하고 또 일자리도 창출해서 우리나라를 해운 강으로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장관님 그렇게 하시겠죠? 예, 그렇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주철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1차 질의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경기 수원시 병 출신 존경하는 김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